4강 노인 돌봄 복지에 대하여. 자, 오늘은 노인 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이 노인 복지의 발달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죠.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보편화되었고 또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깊이 들어왔는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복지 중에서도 우리는 노인 복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노인들과 가까이에 있으려고 지원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노인 복지를 알기 전에 사회복지라는 말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널리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노력, 제가 혼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제 연구하고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힘을 쓸 때 사회가 복지, 사회복지제도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지요. 노인복지라 하면 그 넓은 영역 안에서 사회 문제 가운데서 특히나 노인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노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예방하는 사회적인 노력을 표현하는 것이 노인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진행이 될 때 그 안엔 장애인 복지, 어린이 복지, 여성 복지 이런 이제 용어가 분파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는 노인에 집중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자,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과 사회 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노년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정년해서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는구나. 그러다가 건강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노년을 생각했다면 지금 이 노인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한번 보자면 자, 이 노인을 위한 유엔의 복지 원칙 5가지 정도는 한번 귀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렇게 5가지를 정해놓고 노인층들을 위하여서 국가가 힘을 쓰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의 원칙, 돈이나 일이나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가정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되어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힘쓰고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또 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의 삶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습니까? 고립되어지고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미건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런 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만들고 또 서로 일할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참여의 원칙. 자, 위에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젊은 세대와 공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년 세계를 배제시켜버리면 그들은 누구와도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세대 교류 그래서 심지어는 젊은 아이들에게 나이 든 어르신들을 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구성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젊은 대학생들을 붙여서 핸드폰 쓰는 거를 가르치게 해준다든가 그럴 때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받고 또 그러면서 다른 부분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하여 세대 간의 벽을 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의 원칙입니다. 자, 보호의 원칙, 사회적으로 법률적인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아 실현의 원칙,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여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존엄의 원칙, 학대, 차별,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민감하게 관리하고 또 신고 제도가 있고 보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립이 곤란한 노인에게 가정을 대신해서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곳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가족화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노인복지라는 말 자체가 사용할 이유가 없었겠죠.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기거하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는 동안 어르신들이 손녀들을 보고 또 손주들을 보고 또 손주가 성장해서 또 같이 돕고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기거할 곳은 당연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이 가정에서 거할 수 있는 이 영역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또 민간인이 나서서 계속 만들어내고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죠. 심리사회적,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여가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관, 이 말은 이 노인복지시설에 갔을 땐 우리가 가족 개념으로 묶여져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할 수도 있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안에서는 최대한 거기에 맞는 치료 서비스를 병행하고 적합하게 놀이나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공부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노인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인복지의 당위성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노년기에 적정한 경제적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손을 놓게 되었을 때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나가세요.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젊은 시절 우리가 열심히 살은 거에 대한 너무나 보상이 없고 너무나 서글픈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경제적 능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 능력이 분명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주고 돕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정책은 필요하다. 사회적 통합의 유지와 인간윤리의 실현, 이거를 위해서 노인연금 제도가 또 생기고 가족 공동체의 윤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아 실현의 욕구, 인간 성장 발달의 마지막 단계, 이 부분을 발달 과업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맞게끔 준비를 하거나 또 배워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발달과업이라고 합니다. 이 발달과업을 위해서라도 노년기의 삶이 그냥 이제 끝났다, 이제 죽음만 기다린다, 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노인복지의 원칙, 그렇게 이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존엄성, 개성 존중을 해야 된다. 통일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차별받지는 않지만 각각의 개인의 특성들을 인정하고 그 존엄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화의 원칙, 그러면서도 또 개개인의 부분들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일한 집단으로 다룬다. 이 말은 그렇게 힘들게 해석하실 필요가 아니고 복지를 할 때에 기준선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선이 65세는 그 안에 다 연결이 돼서 통합을 한다라는 의미고 개별, 그 안에서 또 개개인의 부분을 인정해주고 존엄성을 허락한다는 것이고 차별하지 않는다, 비교나 다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결정을
인정한다. 또 권리와 책임도 인정한다. 보편성과 선별성도 인정한다. 자,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용어로 바꿔서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거를 원칙으로 두고 노인복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별적인 프로그램, 경제적 상대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어떤 것을 실행할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욕구가 더 강하고 에너지가 더 많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이 될 땐 또 다른 어떤 영역을 경험하고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정하는 선별적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달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역사 공부처럼 굳이 한다라는 의미보다 어떻게 해서 이 복지라는 것, 이 흐름이 흘러나왔는가 하는 것을 잘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복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에 관한 이해는 현재 과제의 최상의 답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과거의 실수를 알면 지금 번복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이 효사상을 우리는 복지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느 정도를 나타냈냐면 왕이 직접 고령자에게 또 너무 가난한 자에게 그들을 불러서 곡식을 조금씩 하사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복지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삼국과 조선시대 사이에는 그 정도의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복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구호사업기, 일제강점기에는 구호사업기라고 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는 어찌 보면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 전쟁 중인 곳이기 때문에 무슨 보호, 복지 뭐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구호를 하는 거죠. 정말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했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다가 노인 보호에서 이제 복지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복지로 전환된 것이 바로 4.19와 5.16 정치적인 판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정치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 강력하게 나타나냐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 법령으로 무언가를 딱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또 1963년도에 이래서 법령으로 의료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사회보장의 이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노인복지제도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1980년대 돼서는 이렇게 확립이 되고 93년도에 노인법이 이루어집니다. 겨우겨우 기반을 잡기 시작한 게 이제 노인법이 되면서부터 노인에 대한 부분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이라는 이 부분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어디에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상생활이 이 가정에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노인복지 시설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이 노인들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원하고 어떠한 것을 돕는 역할로 복지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취약한 노인에게 안전을 지원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생활교육을 시켜주고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돌봄의 포인트가 바로 인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삶을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케어해드리고자 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무엇인가를 정리한 것이죠. 어떻게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국가에서 이거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우리가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정보를 전해주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런 곳에 가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 이 또한 복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복지를 누릴 수 있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과 목적과 원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의 변천사를 봄으로 인해서 정말 먹거리부터 해결을 했던 곡식을 나누어주고 또 구호정책을 벌치고 노인들을 살폈던 이런 복지로 변화되어 온 우리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인복지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항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노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 노인을 돌봄으로 복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지 하는 것을 정리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정보들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좀 더 편안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